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 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아싸, 일관왕이다. 예, 방송 시작하자마자 추천 억수를 받는 방송 1위에 등극했습니다.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예,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자, 오늘은 진짜 덥더라. 그죠? 예, 오늘 어제보다 더 더워.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안 덥다고요? 난 오늘 좀 덥던데? 아, 강릉은 또 시원해요. 동네마다 다른가봐. 서울은 더워. 예. 예. 서울은 마지막으로 좀 더워요. 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예. 용대리는 그늘에 있으면 추워요. 용대리가 어디지? 용대리? 순창? 예. 동네마다 달라요. 그죠? 예. 우리 집 실내 기온은 29도. 일단, 어제 방송 나간 내용 중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제 방송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지역을 지키는 농민들과의 연대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믿을만한 농민 조직하고 도시가 서로 연대해서 서로 이렇게 이 농촌을 지키고 그러면서도 이 농촌이 제대로 제값을 못 받는 문제를 우리 도시 소비자들이 서로 연대해서 풀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꾸러미를 검색하라 했는데 저는 그동안에 꾸러미가 이렇게 늘어난지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한 2, 3년 전에부터 꾸러미 홍보를 할 때 그때는 꾸러미가 언니네 텃밭하고 고창 꾸러미밖에 없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꾸러미 사이트가 엄청 늘어났어. 몰랐어요. 예,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그 꾸러미는 언니네 텃밭. 예, 이 언니네 텃밭이 뭐냐면 소위 전국 여성농민회랑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제 꾸러미예요. 그게 원조야, 원조. 그래서 이 언니네 텃밭이라는 검색하셔가지고 예, 제가 한번 검색해서 보여드릴게요. 예, 언니네 텃밭. 예. 이게 언니네 텃밭이라는 데가 각 지역별 여성 농민회 조직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릴 만한, 예. 어머, 지금 막, 접속이 안 되네? 갑자기 폭주하는 거 아니야? 예. 언니네 텃밭, 예. 언니네 텃밭을 검색해 주시면, 여기에요, 여기. 예. 이게 이제 이 언니네 텃밭 꾸러미가, 예. 요게 이제 전국 여성농민회에서, 예. 전국 여성농민회에서 진행하는 그런 이제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되게 의식을 가지고 농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농민을 지키는 농민운동 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언니네 텃밭 요 부분을 여기를 검색하셔가지고 들어가시고 요 언니네 텃밭 예 언니네 텃밭 소개로 들어가 보면 예 접속이 잘 안 되네. 예 지금 막 잠깐만 막 같이 검색하고 그러면 안 돼. 일단 진정들 해봐. 일단 진정해. 내가 검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게 검색이 안 되잖아. 여기가 이게 지금 얼마 안 되는 여기 또 오늘 언니네 텃밭 다운될라. 예. 이게 이제 몇 명 안 되는 데인데 여기가 이렇게 갑자기 여러분들이 막 검색하고 그러면 여기 막 다운된단 말이야. 예. 폭주하면 안 돼. 나중에 따로 들어가 보세요. 예. 그래서 요 언니네 텃밭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셔가지고 예. 이 언니가 하시는 이곳 여기가 제가 권해드릴 만한
제가 이제 믿을 만한 꾸러미로 권장해 드리는 곳이 이 언니네 텃밭이에요. 예. 이 믿을 만한 곳이 이제 언니네 텃밭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연결해 보시면 좋고, 그 제가 어저께 부탁드렸는데, 제가 이제 오늘 또 이제 꾸러미 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했어. 그래서 제가 6개월에서 1년으로 하라 했더니 그러면 사람들이 안 한다고 부담스러워서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만이라도 3, 4개월 정도만 해보시면 그게 한철이잖아요. 한철 정도를 경험해 보시면 이게 꾸러미구나 라는 걸 경험할 수 있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은 너무 부담이에요 싶으시면 한 3개월, 3, 4개월 정도로 신청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언니네 텃밭을 제가 권해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창 텃밭 꾸러미. 예, 그거 이제 제가 먹는 곳이에요. 제가 다른 언니네 텃밭을 안 해봤고, 저는 고창 텃밭만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받으신 꾸러미가 제가 받은 거랑 달리 질이 떨어진다 이러면 제가 항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고창 텃밭 꾸러미를, 예. 근데 이게 네이버에서 검색이 안 돼. 네이버에서는 검색이 안 되고, 다음에서만 된대요. 예. 고창 텃밭 꾸러미. 예. 그래서 고창 텃밭 꾸러미하고 언니네 텃밭. 이건 믿을만하고, 그 다음에 지리산 꾸러미라는 데가 귀농한 사람들이 하는 거래요. 근데 이제 거기는 무슨 농민 조직은 아니고, 그냥 이제 귀농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거다. 농민회는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지리산 꾸러미도, 굉장히 괜찮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세 곳은 언니네 텃밭,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역별로 들어가서 제일 괜찮다 싶은 곳에서 받아 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가령 자기 고향을 살리는 것도 좋잖아요. 자기 고향 텃밭 꾸러미를 받아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망치 부인과 같이 공감하고 싶으신 분은 고창 텃밭 꾸러미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나머지 꾸러미들은 제가 검증이 안 됐는데, 우리 고창 선배 얘기는 지리산 꾸러미도 열심히 잘하는 것 같더라 라는 얘기를 하셔서 뭐 지리산 정도까지는 권해드리는데, 나머지는 인증이 안 됐어요.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예. 나머지는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고창을 권하면 지네 선배만 권한다 또 이럴까봐, 그래서 이제 제가 고창을 먼저 말씀 못 드리고 다양한 지역을 다 포괄하는 언니네 텃밭을 먼저 권해드린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막 자기네들끼리 광고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막 여러분들 채팅창에 막 사적인 광고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자, 근데 이제 포도즙을 맡기지 마세요. 포도즙에 물 엄청 치네요. 집에서 한 것과 건강원 비교해보니 맛이 엄청 차이가 나네요. 라는 의견. 예. 이제 체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의 소비자들이 어차피 우리 돈 내고 먹는데 같은 값이면 농촌을 살리는 운동을 하자. 같은 값이면 농촌을 살리자. 그리고 같은 값이면 중소기업 살리고 우리 그렇게 해가자. 이런 이제 소비자 운동. 사실 저는 이제 좀 믿을만한 소비자 운동 단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사단법인이나 무슨 재단법인처럼 소비자 운동 단체를 꾸리고, 그래서 이 소비자 운동 단체가 우리가 뭐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뭐 2, 3천 원씩이라도 회비를 내서 그게 전국에 뭐 한 50만에서 100만이 회원이라면 우리가 1,000원씩만 내도 엄청난 돈이 가서 100만 명 회원이 한 달에 1,000원을 내면 얼마예요? 100만에다가 동그라미 3개 붙는 거지. 100만, 1,000만, 억, 10억. 10억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돈으로 뭘 하느냐? 사실 매달 우리가 이제 가령 무슨 제품이 나왔어. 가령 요즘에 이제 문제되는 게 모기 기피제 같은 거잖아요. 모기 기피제 같은 것을 우리가 직접 분석해보고, 소비자단체가 직접 분석해보고, 이게 믿을만한 거냐, 믿을만한 건지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위험물질이 있으면 공지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식약청이 원래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식약청이나 식약처가
우리 국민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기업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옛날에 그거 뭐였어? 뭐지? 김 나오는 거. 가습기 첨가제. 가습기 첨가제로 사람 굉장히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끝까지 제대로 증언 안 하고 반드시 가습기 첨가제 때문은 아니라는 둥 이따위 얘기를 했잖아.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가습기 첨가제 문제, 그 다음에 이런 뿌리는 모기 기피제라든가, 지금 뿌리는 모기 기피제에 발암물질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처음에는 이게 식약청하고 보건복지부가 이제 다른 자세를 갖고 있다는 거야. 아니, 소비자보호원하고 식약청가?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가습기 살균제, 예. 그 가습기 살균제라든가 그 가습기 살균제 문제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정부에서 안전을 검사해야 되는데, 안전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 안전 보장 안 했다는 뜻이잖아. 그로 인해서 사람이 폐섬유종으로 걸려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져. 그 다음에 가짜 백수호 논란. 그것도 가짜 백수호라고 온 나라를 백수호가 몸에 좋다고 방송에서 그렇게 떠들 때 뭐하고 있다가 갑자기 시중에서 판매되는 백수호 제품 98%가 가짜, 그런 보도가 나와. 그래가지고 백수호 제품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개미들이 쪽박을 찼어. 근데 또 나중에 진짜 백수호가 위험하냐, 그 가짜 백수호가 문제 있냐,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흐지부지해. 이게 지금 정부야. 정부는 원래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 의무로 하잖아요. 그럼 국민에게 안전하게 모든 제품을 스스로 검사해서 그 허가 자체를 까다롭게 내줘야 되고, 허가된 것이 만약에 변질됐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에게 책임을 묻게 해야 되는데, 그런 짓을 전혀 안 해, 지금 정부가. 그 이유가 뭐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라고 국민이 세금을 내서 운영하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이 아닌 기업의 이윤에 복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 그래서 원래 소비자보호원도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소비자보호원조차도 사실 어떤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고, 그리고 막 식약처하고 말이 안 맞으면 애매하고, 그리고 이게 사실 정부기관에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정부 자체가 믿음직스럽지 못한 게 문제잖아. 그래서 정부를 감시하는 소비자단체가 필요하다. 대규모 소비자단체를 구성하고, 그래서 이 소비자단체에서 진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사를 해야 된다. 가령 이제 4대강 같은 경우도요. 4대강이 안전하다 이렇게 정부기관에서 발표하고 있잖아. 누가 그래 안전하다고. 그 4대강이 안전하면 거기서 너네들 큰빛 이끼벌레 떠가지고 먹어봐. 그 자리에서 헤쳐서 한번 먹어봐. 그게 안전한 몰골이냐? 예, 이런 것들을 감시할 만한 이런 소비자 단체도 만들고. 근데 이제 이게 다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우리 이제 민주시민들이 어차피 우리가 소비를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소비를 하면서 이런 건전 소비, 민주적인 소비, 민주적인 소비, 합리적 소비를 위한 소비자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근데 사실 이런 운동을 하겠다는 단체는 또 많아. 단체는 많은데 믿을 만한 단체가 또 별로 없어. 그래서 이제 이 소비자 단체를 만들고, 이 소비자 단체들이 생산자들하고,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그렇잖아요. 괜찮은 중소기업 기술을 대기업에서 강제로 뺏어가서 자기네들 특허를 내버리고, 실제로 기술을 개발한 사람들은 쪽박차게 하는 그런 폭력이 너무 많잖아,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서 어떤 특허를 내고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런 소비자단체가 소비자 홈쇼핑도 만들어서 서로 이 소비자단체들에서 교류하고 괜찮은 제품은 홍보도 해주는 그런 활동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민주시민들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우리가 자생해야 된다. 제가 이제 어저께 내가 마지막에 해놓고서는 나 혼자 자뻑 간 거, 국민 굴기. 지금 이제 중국에서 지네가 대국 굴기라는, 대국이 일어섰다. 대국의 군사 굴기를 보여준다고 열병식을 한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제 사실 대국의 군사 굴기라는 거,
그거 이제 군사적인 움직임이고, 그것 별로 우리가 좋아할 게 아니야. 미국이나 중국이나 서로 더 이상 무장하지 말라고 그래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미래 세계에는 그 무기를 자꾸 보충하면 안 된다라고 봐. 왜 그 돈을 벌어서 왜 무기를 사? 그리고 왜 전쟁을 하려고 그러냐고. 실제로 그러면 무기를 사가지고, 무기를 비축해서, 뭐, IS 같은 애들을 통제를 하냐? 그것도 아니잖아. 미국에서 지금 전 세계를 감시하면서 IS는 또 못 막아.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전 세계를 NSA에서 위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IS가 막 세력을 확대해 나가는데, 그냥 아무것도 못해.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전 세계에서 막 IS로 접속해서 들어가는 걸 막지도 않아. 더 웃긴 건 뭐냐? 미국에 맞서기 위한 IS에 미국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간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 전 세계에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IS 회원 모집하잖아.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 응? 그 미국에서 NSA나 트위터나 전부 다 NSA에서 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예. 내가 무슨 허위사실을 유포했어. 꺼져. 예. 이 NSA에서 전세계 감시하는 건 이미 언론에도 나왔어. 네가 모르면 허위사실이라는 편견을 버려. 아유, 이거 들어올 때 이거 지능검사를 해야 되는데, 미안하게도 이게 지능검사 시스템이 없어. 하여튼 그래서 뭐가 내정 간섭이야? 뭐가 내정 간섭이야? 우리나라에 대해서 미국이 군사 지휘권을 갖고 있는 건 내정 간섭 아니야? 뭐가 내정 간섭인데? 예. 하여튼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더 이상 한반도 근처에서 무기 갖고 시위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죠? 예.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서로 무력을 막 시위하면서 우리 무기 좋다. 그런 자랑 못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무기를 축적하다 보면 무기를 쓰고 싶어져. 그렇잖아. 무기를 쓰고 싶어지고 무기를 쓰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근데 전쟁을 하면 실제로 있는 놈들은 안전해. 걔네들은 어딘가로 안전한 곳으로 도피해. 이승만이 한국전쟁 일으켜놓고서는 도망간 것처럼 전쟁하자 떠든 새끼들은 절대 안 죽어. 그리고 실제로 죽는 건 누가 죽느냐? 전쟁에 반대했던 평민들만 죽는 거야. 서민들만 죽고, 노동자 농민들 죽고, 힘없는 여성과 아이들이 죽고. 왜 이 힘있는 자들의 권력투쟁에, 무력투쟁에 우리 죄 없는 일반 서민들이 당해야 되냐고.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전쟁 반대를 외쳐야 돼요. 중국의 이번에 열병식이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니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 대통령을 보냈어야 했지만 그 중국의 열병식 잘했다라고 얘기할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과 잘 지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 가서 참석했지만 그게 좋은 행사는 아니었다는 거야. 근데 우리 언론은 그런 비판을 안 하고 중국에 가서 최고 대우를 받았다. 그 얘기만 떠벌리고 있어. 그런 거는 사실 언론이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갔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건 박근혜가 처음부터 끝까지 외쳐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외쳐야 되는 건 한반도의 평화야. 전쟁 반대 한반도 평화. 그 얘기를 계속 외치고 그게 받아들여지도록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막 대우받았다. 아니, 중국에서 대우받으면 전쟁 준비하는데 대우받으면 좋은 거야? 전쟁 준비 쇼에서 대우받은 게 그게 좋은 거냐고. 그건 대우받은 게 좋은 게 아니야. 그죠?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건 박근혜가 중국에 가서 얼마나 한반도 평화를 지켜냈느냐야. 여러분, 우리가 박근혜 왜 보냈어요? 중국에 우리 대통령이 간 이유가 뭐야? 한반도 평화를 지키러 가야지. 그렇잖아. 박근혜가 간 게 북한을 고립시키러 갔어? 그건 말도 안 되지. 북한을 고립시키겠다는 의도를 보였다라면 그건 곧 북한을 약 올리는 거 아니야. 약 오르지. 그 북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제정신이 아닌 애들이에요. 미친 조폭인데, 미친 조폭한테 가까이 다가가고 뺨을 막 때려. 약 오르지. 그럼 어떻게 돼? 그래서 미친 조폭이 뺨 때리는 애를 때려 죽였어. 그럼 누구 책임이야?
미친 조폭은 피해야 되는 게 상책이야. 그리고 살살 달래서 얘가 더 이상 광기를 부리지 않도록 조건과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가갖고 뺨 때리고 거기 앞에서 갖고 욕하고 침 뱉고 그럼 되겠어요? 그건 어리석은 짓이잖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걔네는 미친 조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 거야. 대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서 북한을 고립시켜주세요.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미친 짓이고, 중국의 힘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달라. 어떤 이유로든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게 막아달라. 그게 핵심이잖아.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중국이 그 역할을 해달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데 앞장서달라. 그런 요구를 우리가 하러 간 거지. 가가지고 북한보다 대우해주세요. 그 얘기 하러 갔으면 그게 무슨 초딩도 아니고 유딩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야. 거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 아니 뭘 얼마나 거칠었다고. 자 어쨌거나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거친 시청을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거친 시청으로 망치부인 방송을 또다시 3관왕에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추천해주신 1604분께 감사드리면서 현재 2100분 이상이 지금 2000 몇 분이야 이게 1900 300 2200명 보고 있는데 1600명 추천. 아싸 또 600명이 추천 안하고 보고 있지. 너네 알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바빠갖고 내가 긴 말 못하겠는데 너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뭔 일 벌어진지 알지? 네 다리에 줄줄 흘러내리는 녹색 설사를 바라보면서 그때 망치부인이 추천하라고 그럴 때 진작 추천할걸 이라고 후회해도 늦으리. 얼른 추천들 하시고 마저 이야기를 합시다. 자 그러면서요 지금 우리 언론에서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또 비밀이 있어. 뭔데? 지금 이번에 박근혜가 참석한 이 전승절 열병식은 뭘 기념하는 거냐? 뭐 70주년 항일투쟁만 기념한다고 얘기하는데 소위 그 전승절 행사에 나온 군인들의 공식 명칭이 뭐예요? 그 군인들의 공식 명칭이 중국 인민해방군이야. 중국의 인민해방군의 항일투쟁 그리고 항미투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그게 열병식이야. 그러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누구야? 이번에 박근혜가 와서 앉아있었던 그 중국 인민해방군이 누구냐? 한국전쟁 당시에 우리나라를 남측이 포함되어 있는 연합군을 무찔러준 북한 편을 들어서 무찔러준 군인이 중국 인민해방군이야. 중공군 들어봤지? 중공군. 그들의 후신이 지금 그 중국의 어저께 열병식을 한 집단이란 말이에요. 예. 그 145태 중공군의 145태 인해 전술로 우리가 북한을 북쪽이 영원히 분단되게 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중공하고 러시아는 어저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찍힌 거예요. 사실 북한을 도와줬던 게 중공하고 소련 아니야. 중공하고 소련이 북한을 도와서 한국전쟁에서 휴전선 이북을 북한에게 안겨준 게 그게 소련과 중공의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적이라고 얘기하는 북한일 수 있도록 도와준 게 중국이란 말이야. 그 중국이 남한과 연합군을 무찌르고 전승기념 열병식을 했던 그게 지금의 그 열병식의 기원이란 말이야. 거기에 박근혜가 간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과거에 60년 전에 우리의 적이었던 중국과 러시아와 나란히 서서 열병식에 참석한 행위는 그것은 무엇을 상징해야 하는가? 더 이상 이념과 사상공세, 공안 통치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자를 탄압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시여야 된다.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건 소위 과거 역사에서 우리와 적이었던 그들과 손을 잡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과 나란히 어깨를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와서 또는 지금도 이렇게 공안 통치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예. 누가 진짜 저런 멍청한 여자가 뭘 떠드냐. 어유 멍청한 년. 그래.
미안해. 그래. 예. 미안해. 너네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말이었어. 응, 그래. 니네들이 이해하기에 너무 어려운 말로, 그래, 망치 부인이, 방송을 하느라고, 사실 우리 아프리카에 작은 문제가 있어. 너희들이 들어올 때, 너희들의 지능을 검사해서 일정한 수준이 되는 사람만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아프리카에 그런, 시스템이 없다, 야. 그래서 이제 네가 들어가 알아듣지 못하고 앉아있다 보니까, 대단히 힘들지? 응, 그래. 하던 얘기를 마저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이제 중계방에서 헛소리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하던 이야기를 마저 하면, 지금 중국의 열병식의 전승절 열병식의 기원을 찾아봐. 언론에 이미 많이 나와 있어.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은 한마디로 항일 투쟁만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60년 전에 김일성이 서 있었던 그 자리, 그게 한국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자리였단 말이야. 그럼 그런 열병식에 우리 대통령이 참석을 했어. 그럼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 거기 참석했다는 건 더 이상 과거의 이념, 과거의 냉전체제에 얽매여 있지 않겠다. 새로운 실리 외교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역시 소위 과거의 적과 손을 잡았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실리를 위해서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사상 논쟁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망치 부인이 주장하는 바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 북한하고 중국하고 같냐? 라고 얘기하고 싶다면, 그러면 북한하고 중국하고 다르다고 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하고는 왜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김정일 만나러 가서 김정일이 그렇게 환대를 했다며. 솔직히 얘기해서 김정일한테도 최고 대우 받은 거 아니야? 박근혜가 돌아와서 그렇게 썼잖아요. 박근혜가 돌아와서 김정일이 자기한테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구나. 카드뉴스 좀 갖고 와봐봐. 예, 카드뉴스 좀, 가지고 와봐요. 예. 최고의 예우를 받은 거 아니야, 김정일한테도. 그 당시에 박근혜는 국가 정상이 아니었어.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바깥으로 나갈 때, 북한으로 갈 때,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북한에 김정일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 없다고 그랬어. 확정된 바 없다. 그리고 갔단 말이야. 갔는데 거기서 북한에서 김정일한테 연락받고 만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건 출국하기 전에 국가로부터 약속을, 국가에다가 신고를 하고, 이렇게 가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국가로부터 허락받고 간 게 아니야. 그냥 북한에 가서 거기서 갑자기 김정일을 만난 거야. 물론 김정일을 만나기 전에 노무현 정부에다 허락을 구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노무현 정부에다가, 김대중 정부였지. 김대중 정부의 허가를 받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어쨌거나 그 당시에, 다시 보는 카드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발언, 한번 같이 보자 이거야. 논리적 비약이 심하네 라고 얘기한 사람들, 나가지 말고 잘 봐. 아유, 내 컴퓨터가 또 말을 잘 안 들어요. 화면이 그냥, 내 마우스가 그냥 말을 안 들어. 예. 자, 이게, 박근혜가 김정일하고 만난 게 언제였냐면, 2002년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인가? 이때 단둘이 만난 거야. 독대를 했어, 독대를 김정일이랑. 독대를 하고 와가지고 책을 썼어.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라는 자서전을 쓴 거예요. 그 자서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일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야. 김정일 위원장은 솔직하고 거침없는 사람이었다. 김 위원장의 화법과 태도는 인상적이었다. 예. 이게 지금 너희들의 주장이라면 적의 괴수 아니야. 적의 괴수를 만나고 돌아와서 자신의 자서전에 이런 책을 썼다고. 또 김정일 위원장은 서로 마음을 열고 이끌어낸 약속들을 가능한 한 모두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게 부정적으로 쓴 게 아니잖아? 부정적으로 쓴 게 아니고 굉장히 칭찬한 거잖아? 이 또한 그 자서전 203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야. 그래서 김정일이 약속을 막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 또, 김정일 위원장이 전용기를 보낸 걸 언급하며, 김정일이 박근혜한테 전용기를 보냈어. 노무현이 올라갈 때 걸어 올라갔다? 근데 박근혜는 김정일이 보낸 전용기 타고 갔어. 그러니까 이 전용기를 보낸 걸 언급하면서 각별한 대우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김정일이 박근혜한테 각별한 대우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 요게 누구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이 방북하고 돌아와가지고 그게 인터뷰를 했던가 이 방북기를 직접 올렸던가 그 박근혜 대통령의 방북기에 나오는 내용이야. 박근혜가 직접 한 말이잖아. 예. 그 다음 김정일 위원장과의 일정을 전해들은 뒤 가슴이 뛰긴 했어도 그렇게 긴장되지는 않았다. 요 얘기도 박근혜 방북기에 나오는 얘기야. 아니 그 김정일을 만난다고 뭐 또 가슴이 뛰고 막 그래. 만약에 내가 이런 말 했다면 내가 지금 이석기 옆방에 있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 다음 김정일 위원장과 첫 만남이라고 하지만 선친들 간에 과거 역사가 있어서 그런지 모든 것을 탁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 이게 가장 핵심이야. 선친들 간에. 이 선친들이 누구야? 박정희, 김일성이야. 박정희, 김일성 간에 과거의 역사가 있어서 모든 것을 탁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 도대체 김일성하고 박정희는 무슨 관계였냐고. 김일성하고 박정희는 어떤 역사를 가졌길래 모든 것을 탁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이였냐고. 이게 지금 허위사실이야? 아니 이게 박근혜가 얘기한 내용이잖아. 이게 지금 박근혜 방북기에 나오는 내용이야. 박근혜 방북기에 나오는 내용이야. 그 다음 김정일 위원장은 우리 정치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찬양 고무야 이거? 거의 지금 뭐 박근혜가 뭐 미중류의 외교를 했다는 뭐 TV조선하고 별다르지가 않아? 김정일 위원장은 우리 남한 정치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이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누구였지? 그 무슨 새정치연합의 무슨 대변인이 김정은을 존경한다 그래가지고 쫓겨났잖아. 사표를 썼어. 근데 보니까 그게 김정은을 존경합니다라고 쓴 게 아니라 박근혜하고 김정은이 서로 이번에 전쟁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적으로 고위급 회담을 이루어낸 것을 보면서 고맙고 존경한다 이렇게 쓴 거야. 그러면서 박근혜를 더 존경한다라고 썼는데도 잘렸어. 야,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김정일 위원장은 우리 남한 정치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이런 표현은 뭐 적극적 찬양 표현이잖아? 그 다음 답방 약속. 즉 김정일더러 우리 남한으로 그 답방을 해달라 이런 약속을 받았느냐 라고 이제 물으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김정일 위원장은 약속을 지키는 굉장히 인상적인 사람이라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 김정일 위원장의 말만 듣고 왔다는 지적에 대해 나의 방북은 사과받으러 간 것이 아니다. 남북한 공존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 간 것이다. 그러니까 김정일을 만나서 그동안에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앞으로 평화 약속을 받아왔어야 됐던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는 사과받으러 간 게 아니다. 남북한 공존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 간 것이다. 라는 것도 이것도 방북기에 나오는 내용이야. 이 본인이 직접 인터뷰한 내용이야. 3박 4일의 북한 방문 기간 가슴이 찡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이렇게 가슴이 찡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런 표현 써가지고 신은민가? 그 사람은 쫓겨난 거 아니야. 본인도 이렇게 해놓고 가슴이 찡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예. 또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의 현실이 서글펐다. 남북한이 같이 잘 사는 날이 오길 손꼽아 기대해본다. 이게 전부 다 박근혜가 한 말이에요. 심지어 남북한 여성이 우리나라를 살기 좋은 행복한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데 의기투합했다. 북한 여자들이랑 의기투합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687명 가운데 약 20%인 138명이 여성이라고 했다. 우리보다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한 듯 보였다. 심지어 비교급으로 북한이 우리보다 낫다. 북한의 체제를 지금 칭찬한 거예요. 요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북한의 체제를 찬양 고무했다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뭐 이석기 옆방에 들어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예. 요것도 박근혜 방북기에 나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뭐 옥류관에 노래방 기기가 있어서 노래도 함께 불렀다. 고향의 봄을 합창했는데 가슴이 뭉클해져 왔다. 북한 사람들이랑 같이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가슴도 뭉클해지고 그랬단 얘기예요. 그죠? 예. 그 다음 이제 판문점으로 이제 걸어서 귀국하는 제안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장의 제의가 반가웠다. 나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쓰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또 반복적으로 김정일이 박근혜한테 굉장히 각별히 신경을 썼다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죠? 판문점을 넘어 귀환할 때 남북이 이렇게 가까운데 먼 길을 둘러서 오고 있구나. 빨리 남북한 주민이 이 길을 이용해 왕래할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방북기 중에 나오는 말이에요. 남북한이 빨리 이 길을 이용해서 왕래할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놓고 지금 북한하고의 관계를 못 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저런 말을 노무현이 했거나 망치부인이 했다면 아마 노무현은 빨갱이요, 망치부인은 국가보안법 위반범이 됐을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 당시에 국가 원수도 아닌데 가서 김정일을 만났어. 그리고 저렇게 칭찬하는 자서전을 쓰고 인터뷰를 했어. 이거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면 처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처벌 가능한 죄예요. 그죠? 박근혜가 하면 무죄, 남이 하면 유죄? 그거는 민주국가가 아니지. 그러면 지금 망치부인이 주장하는 게 박근혜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박근혜를 지지하는 이 무리들이 지네들의 필요에 따라서 북한을 적이라고 떠벌리고 북한하고 내통했다, 북한을 찬양했다, 현직 국회의원을 잡아다 구속을 시키면서 그렇게 정치쇼를 할 때는 언제고, 그런 정치쇼를 할 거면 박근혜가 그때 만났던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처벌을 하고 시작하든가, 똑같이 박근혜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시작하든가, 탄핵을 하고 하든가, 현직 국회의원을 구속을 시키면서 북한을 찬양 고무했다고 징역 12년을 살게 하면서 박근혜의 과거 발언은 왜 침묵하느냐고.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야. 지금 이 전승절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항일 투쟁만 기념하는 게 아니야. 과거 60년 전에 김일성이 거기 가서 서 있었던 이유는 소위 미국의 항미전쟁의 항미 전승의 기원이다 이러면서 김일성 마오쩌둥 나란히 웃으면서 한국전쟁 승리 몇 주년 기념하면서 했던 게 그게 열병식 아니야. 언론에 지금 다 나와 있어. 그런 행사를 갔단 말이야. 그러면 박근혜는 빨갱이야? 그게 박근혜가 빨갱이야? 김정일을 칭찬해서 박근혜가 빨갱이야? 항미 원조라는 표현. 박근혜를 빨갱이라고 부르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빨갱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어디다 대고 빨갱이야? 지금 니네가 우리나라를 다 차지한 것 같지? 그래서 니들만 안 듣고 니들의 정치적인 반대파면 무조건 빨갱이라 몰아붙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박근혜 아버지가 박정희 시절에 어떻게 했어요? 인혁당 사건,
그 다음에 뭐 울릉도 간첩단 사건, 계야도 간첩단 사건, 뻑하면 간첩단 사건을 일으켜서 죄 없는 농민이나 저기 지식인들을 잡아다가 간첩이란 자백할 때까지 고문을 했어? 간첩이란 자백을 할 때까지 고문을 한 다음에 그 간첩이란 자백을 근거로 해서 아무 증거 없이 사형을 시켰어. 그렇게 사형당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거 지금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물어주고 있잖아. 그런데 또 누구를 시비를 걸고 누구를 빨갱이로 몰아가냐고. 거기다 오늘은 조희연 교육감의 2심 선고가 있는 날이에요. 이 조희연 교육감이 무슨 얘기를 해서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냐. 이미 언론에 보도된 고승덕이라는 후보가 지금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언론의 의혹이 있었어. 그래서 근데 그 고승덕 후보가 거기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발표를 안 하니까 고승덕 후보가 그 언론의 의혹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얘기한 거야. 언론 보도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후보에게 질문을 한 거야. 그런데 그 질문을 했다고. 언론의 기사로 나온 내용을 질문했다고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선거법 위반 700만원형 당선 무효형에 지금 처해졌어. 자, 그렇게 따지면 박근혜는 그 2012년 대선 3일을 앞두고 국민 토론, TV 토론을 했어요. 그 토론을 할 때 박근혜가 문재인한테 뭐라 그러냐면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쓰지 않았다고 나왔지만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을 해. 그거 어디 가면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이게 언론 지금 유튜브에서 많이 사라지고 지금 가만있어 보자. 좌익교수 망치부인이라고 검색을 하면 동영상이 빨리 안 떠. 이건 뭐 네이버에서는 안 뜨는구만. 유튜브로 가야 되겠네. 예. 이 좌익교수 망치부인을 치면 이 동영상에 나와 있어. 최근 검찰 수사 결과 좌익 교수란 섬찟한 닉네임으로 활동할 네티즌이 국정원 요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 BJ인 망치 부인과 그의 가족에게 남긴 댓글이 주목받고 있다. 개후레 망치 씨 망보 씨는 청량리로 보내. 죽이고 싶은 빨갱이 망보 씨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저 씨는 대한민국 자체를 증오합니다. 북괴 빨갱이 편에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정작 가서 살으라면 싫답니다. 그래서 씨련이죠. 신치를 하네. 망치 부인이랑 한번 떠봐라. 씨놈들아. 효도로도 그년 하게 1초면 일걸. 그래서 김용석이가 빨갱이 입니다. 망치 부인 이경선 씨와 남편 김용석 씨는 물론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딸에게까지 국정원 직원 좌익 교수는 성적인 모욕과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거참 생겼네. 지 애미처럼 커서 빨갱이 될 거 아님? 운동권 애들한테 조낸 나 같은 지만. 좌익 교수는 다음과 같은 댓글도 남겼다. 국정원에서 처벌 못한다고 했단께. 서울대생이 통화했단께. 법이 없어서 훈장을 못 주는 게 미안하다고 했단께.
대한민국의 위대한 사령관 박정희 장군, 육군 대장 박정희, 민족의 영원한 영도자 박정희 장군, 만세 만세 박정희 장군. 국정원은 한때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 아니며 계속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발언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검찰의 수사 결과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에는 개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제 국정원 그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그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 뭐 그것도 하나 어떤 증거가 없다고 나왔지만, 방금 들으셨죠? 다시 한번. 에서 발생한 그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 뭐 그것도 하나 어떤 증거가 없다고 나왔지만, 죄 없는 여직원의 인권이란 얘기만 하고 내 어린 딸의 인권은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때? 머리 깎은 거 보니까 좋아? 그런 댓글 달고 월급 받으니까 좋지? 그렇게 3년 동안 월급 받아서 좋았니? 그리고 지금도 어떤 처벌도 안 받고 너 어디서 댓글 달고 있지? 내 어린 딸한테 그런 댓글 달아놓고 지금도 월급 받고 있지? 너 국정원 직원이지? 그리고 그런 국정원 직원한테 대통령은 죄 없는 여직원이라고 얘기했지? 제가 오로지 믿을 수 있는 것은 여기 이 빗속에 촛불을 들고 있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저와 함께 국정원을 꺾는 그날까지, 박근혜 정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날까지 싸워주시겠습니까?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저의 딸이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아무도 처벌받는 사람이 없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미안해서. 뭐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지. 엄마가 미안하지. 엄마가 영민이 말대로 엄마가 꼭 싸워서 이길게. 저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흉악 범죄 중에서도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 범죄, 불량식품, 이것을 4대 사회 악으로 규정하고 이것부터 확실하게 뿌리 뽑겠습니다. 이런 거 하라고 정부한테 공권력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부여받은 공권력 제대로 행사해서 국민 불안 없애야 되겠죠. 애꿎은 국정원 여직원을 볼모로 정치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여러분 방금 보신 그 영상에 대통령 선거 3일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왔지만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저게 12월 16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있었던 토론이었어. 그러면 그 8시 이전에 언론 보도에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이 없다라는 보도가 나왔냐? 아무런 공식 보도가 없었어. 그러면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은 박근혜가 맨 처음 유포한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조 의원은 언론에 나온 내용을 질문했는데 당선 무효형이야. 박근혜는 언론에 나오지 않은 내용을 온 국민이 지켜보는 TV토론에서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공표했어. 이거 당선 무효형이야.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 무효라고. 그런데 지금 조 의원한테 유죄를 내리겠다? 이미 1심에서 유죄를 받았어. 언론에 나와 있는 걸 물어봤는데도 유죄야. 조 의원은. 왜? 박근혜를 지지하지 않으면 언론에 나와 있는 걸 물어봐도 유죄야. 그런데 박근혜는 어떤
언론에도 나오지 않고 지금도 거짓말로 명백히 드러난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해놓고도 대통령을 하고 앉아있어. 이게 지금 정상이야? 그래놓고 그런 대통령을 비판하면 뻑하면 잡아간다고 협박질이야. 잡아가. 내가 그랬지? 나 두 번째 잡혀가면 갔다 나와서 출마한다고. 친박 핵심 되나보지. 보니까 국회에서 지금 친박 핵심이 정과 이범이더만. 선거법 위반으로 정과 이범. 잡아가려면 잡아가. 그런데 내가 볼 때 니들이 날 잡아가면 대한민국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지금 우리 국민들 건수 생기길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기가 막히는 게 박근혜가 중국에서 대우받았다라는 개뻥을 치다 뻥을 친 거 걸린 거 아니야. 박근혜가 시진핑이 박근혜한테 역사상 최고의 유대 관계를 형성했다고 그거 글 썼다가 그게 허위사실인 게 들통이 났어. 그러니까 대학생 인턴이 번역을 잘못했다고 대한민국 청와대가 대학생 인턴한테 번역을 맡기고 그걸 그대로 발표했다면 발표한 새끼를 잘라야지. 사실이 맞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걸 대학생 인턴 청와대에서 쓰는 돈이 얼만데? 청와대에서 쓰는 돈이 얼만데 그 중요한 외국 정상회담의 내용을 대학생 인턴에다 맡겨? 그래놓고 그걸 대학생 인턴이 한 걸 그대로 읽어? 청와대 비서진이 몽땅 사퇴할 일이야. 망신 개망신 이런 망신이 어딨어. 그래놓고 똥꼬빨개 정신이 없어. 지랄 생지랄. 비용 아끼려면 박근혜 옷값이나 아껴. 뻑하면 그냥 새 옷 입고 돌아다니면서 박근혜 옷값만 아껴도 그 동시통역사 쓰겠다. 거기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어는 동시통역사급으로 중국어를 잘한다고 언론에서 그렇게 거짓말했더만 사진 찍자는 말도 못 알아들어갖고 왔다 갔다 그냥 4번 5번 사진 찍자 얘기할 때까지 어리버리 왔다 갔다 하는 걸 중국 동시통역사 수준으로 말을 알아듣는다고 뻥치다가 이번에도 그 누구야 아이엠 피터가 중국의 CCTV를 분석해가지고 찾아내니까 계속 동시통역사가 옆에서 붙어있더만 여자가. 뻥도 좀 작작 쳐. 아니 진짜 잘했다는 건 잘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니들의 마인드가 너무 천박하잖아. 이 광고 없는 걸로 안 되나? 예. 어머 얘는 또 이건 스톱을 해도 안 되고 이걸 또 다 봐야 되는 거야. 예. 아주 이 천박한 언론 보도 자세. 그러면서 문득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도 드는 거야. 우리 옛날에 세월호 때 전원 구조 그거 오보였죠. 그런데 전원 구조만이 오보가 아니었어. 그때 2박 3일 동안 500명의 잠수사가 구조활동 중이다. 그 자막 본 사람 500명의 잠수사가 지금 골든타임에 맞춰서 구조활동 중이다. 그거 다 개뻥이었어. 그게 거짓말이었다고. 실제로 현장에 투입된 잠수사가 2명이었다는 거 아니야. 다 합쳐야 10명이 안 되는데 500명의 잠수사가 구조활동 중이라고 온 국민한테 거짓말했어. 그런 언론들 허위사실 유포했지? 처벌받았냐? 잠깐만. 번역돼서 배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실수라고 해명하긴 했는데 그런데 어제 한중 정상회담 직후에 시진핑 주석의 발언 내용이 잘못 번역돼서 배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실수라고 해명하긴 했는데 자칫 외교 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임진택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초미의 관심사였던 한중 정상회담의 내용이 알려지자 국내 언론은 술렁였습니다. 청와대가 알린 시진핑 국가주석의 모두 발언에서
역대 최상의 우호관계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중국의 각별한 의전과 예우를 감안하더라도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구사하는 중국으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수위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외교 전문가들도 중국이 북한을 버리고 친한 정책으로 대전환을 한 게 아니라면 영문을 알 수 없는 발언이라며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반쯤 뒤 청와대는 번역에 문제가 있었다며 발언 내용을 뒤집어 다시 알렸습니다. 역대 최상의 우호관계라는 표현은 사라졌고 한중 관계는 다방면에서 교류 협력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건조한 평가로 대체된 겁니다. 청와대는 공식 번역과 감수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발언 자료가 공개되는 바람에 오류가 생겼다고 해명했습니다. 한바탕 소동으로 끝났지만 자칫 외교적으로 결례가 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JTBC 임진택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바로 들통이 나. 우리 언론에서 그렇게 뜨면 그거 안 보는 것 같죠? 중국에서 우리 언론 다 보고 있어. 여러분 그 혹시 비정상회담이란 그 프로 알아요? JTBC에서 하는 비정상회담이라는 외국 청년들이 와서 한국의 문화와 자국의 문화를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토론하는 내용이야. 근데 그 프로에 봐봐. 거기 나온 젊은 애들이 한국말 얼마나 잘하냐고. 그 한국말을 애들이 그만큼 잘해. 그건 일반인이야 걔네. 정보 요원 아니고 일반인이라고. 근데 중국의 그 정보 요원들이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 있을 것 같아? 우리나라의 중국 대사관에서 실시간으로 우리 언론 다 보고 있어. 그런데 우리 언론에서 내가 그랬잖아. 외교에서는 비교급을 쓰지 않는다. 어느 나라보다 어느 나라가 더 중요하다라든가 누구를 특정을 지목해서 비판한다든가 그렇지 않는다고. 그건 외교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결례이기 때문이야. 두고두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우, 빨갱이를 왜 여기서 찾아. 저 청와대에 가서 저 박근혜한테 물어봐. 김정일이랑 뭐 했냐고. 외교 관계에서 비교급을 쓰지 않아. 그런데 무슨 변호사가 망치 부인을 허위사실 유포로 소송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라고 물어본 너 지금 질문을 빙자해서 나의 명예를 훼손한 거에 대해서 나는 너에게 책임을 묻겠어. 나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너는 지금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실로 우리 채팅창에서 2,000명이 보고 있는 채팅창에서 너는 나의 명예를 훼손했어. 질문을 핑계해서. 오늘 조희연이 유죄 나오면 너도 유죄야. 그지? 조희연이 유죄 나오면 너도 유죄야. 왜? 조희연이 뭐 했는데 질문했잖아.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로 질문한 걸로 유죄 나온다라면 너도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로 나한테 질문을 해서 2,000명의 내 시청자 앞에서 나의 명예를 훼손한 거야. 너도 고소 대상이 될 거야. 각오해. 자, 질문인 척하면서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 오늘 조희연이 무죄 나오면 나도 너네 고소 안 해. 그런데 조희연이 유죄 나오면 나도 너희들 고소할 거야. 왜? 아니 조희연은 질문했는데 지금 유죄 나온 거 아니야? 내 말이 맞아 틀려? 조희연이 질문했어. 조희연 교육감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질문을 했어. 그런데 그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당선 무효형에 처해지는 거야. 그러면 너는 지금 질문을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조희연이 당선 무효가 된다면 그 유죄 판결 받은 거야. 너도 질문을 빙자해서 나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야. 또 누구든지 나를 고소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면 그 사람 내 명예를 훼손한 거예요. 그거 알죠? 내 실명을 거론해서 어떤 놈이든 나를 고소했다라고 공지했다. 그거 캡처해서 갖다 주세요. 제가 고소할게요. 그거요 명예훼손이에요. 지네들이 몰래 뭐 고소를 했다. 그래서 고발장이 들어왔다. 그거는 문제가 안 돼. 사실적시 만약에 진짜 지가 고소를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야. 들어봤지?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희연이 무죄 나오면 나도 너네 고소 안 하고 조희연이 유죄 나오면 나도 너네들 고소할 거야. 각오해.
예. 그 채널 A라는 데에서 방송에서 내 이름이 나왔어요? 채널 A 방송에서, 잠깐만요. 지금 채널 A 방송에서 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어? 그 채널 A에서 나에 대해서 언급한 거예요? 아, 그러면요. 채널 A 무슨 프로에서 누가 발언했는지, 예, 채널 A 무슨 프로에서 몇 시에 누가 발언했는지, 그거 저한테, 혹시 녹화가 되시는 분들은요, 녹화를 떠서 보내주세요. 내가 채널 A 고소하게. 채널 A를 내가 고소할 테니까, 그 방송 내용, 예, 그 방송 내용, 저한테 녹화해서 보내주세요. 그래, 한판 붙자. 아니, 근데, 채널 A는, 뭐, 내 방송만 봐? 너네는, 종편은, 그렇게 망치 부인만 봐? 너네 맨날 내 방송 보고 막 분석하고 그러는 거지? 대단해. 나의 영향력. 너네 나 좋아하냐? 난 너네 한 번도 안 봤거든? 난 이제까지 태어나서 채널A 프로를 단 한 편도 안 봤어. 1분도 본 적 없어. 저것들은 맨날 나만 바라보나봐. 그리고 맨날 이렇게 망치 부인에 대해서 비판하는 방송하고 그래? 이게 뭐냐면요. 이게 종편에서 그 사람 개인의 발언이지 자기 본사의 입장과 무관하다. 그따위로 얘기하면서 계속 꼴통 같은 애들 데려다가 나한테 욕하게 하고 그거 그냥 방송 내는 거야. 대한민국 언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런 방송 내보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고. 편파 보도하는 거 내가 볼 때 대한민국 국민들, 나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고 있다고 봐. 우리 국민들이 나를 지난번에 잡아갈 때는 사실 그 당시에는 나를 잘 몰랐어. 그렇잖아요. 내가 2012년에 잡혀갈 때 나 2012년에 감옥 갔다 온 사람이야. 2012년 11월 16일에 나를 잡아갈 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법정에서 구속을 했어. 근데 그 내용이 뭔지 알아? 내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진보정당 후보하고 새정치연합 후보하고 무슨 경선을 붙여야 된다 그러면서 야권 단일화를 늦췄어. 그걸 비판하는 과정에서 소위 그 3일이나 야권 단일화를 늦추면서 그 형이 경선 붙이는 후보가 누구냐 이러면서 내가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전부 다 읊었어. 그러면서 언론에 나온 내용을 쭉 읊고 나서 A의 지지자와 B의 지지자가 몸싸움을 했다. 그 과정에서 B의 바지가 찢어졌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 발언은 딱 그 얘기야. 그런데 법정 구속이 됐어. 뭐라고? A가 B의 바지를 찢지 않았는데 내 방송을 들은 사람은 A의 지지자와 B의 지지자가 다퉈서 B의 바지가 찢어졌단 말을 들으면 A가 B의 바지를 찢었다는 오해를 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므로 법정 구속이다. 나 그걸로 법정에서 구속된 사람이야. 내가 뭐 대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라 나는 사실만 말했어. A 지지자와 B 지지자가 몸싸움을 했다. 그 중에 B의 바지가 찢어졌다. 그런데 그렇게만 딱 말했는데 A가 B의 바지를 찢은 적이 없는데 A가 B의 바지를 찢었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나를 법정으로 구속했어. 법정 구속. 징역 8개월. 징역 8개월을 때리면서 날 법정에서 구속했다니까? 그리고 3개월 뒤에 내가 하지도 않은 말로 지네가 감옥에다가 3개월 넣어놓은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내 방송국에 가면 내가 이 조희연 수사에 내가 조희연 판결에 대해 열받아가지고 서울 고등법원 이 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어. 고등법원의 이 판결에 보면 원심 판결은 파기한다. 즉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내가 허위사실 유포해서 법정 구속됐다는 건 그 당시에 20몇 개인가 30몇 개 언론에 나왔어. 그런데 내가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무죄 받은 거는 언론이 고발뉴스하고 국민TV만 보도했어. 이게 말이 돼? 그런데 징역 6개월에 처해. 나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나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구속해놓고 왜 내가 또 징역 6개월이냐. 허위사실 무죄인데. 그랬더니 사실을 유포해서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방한 죄로 징역 6개월. 아니 대한민국에서 나더러 영향력 있는 언론이라면서 언론이 사실을 유포해서 후보를 비판했다고 그거를 후보 비방죄? 그러면 그 지난 대선 때 문재인에 대해서 NL을 팔아먹었다고 보도했던 언론들은 왜 아무도 처벌 안 하냐? 채널A, TV조선 다 구속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난 1인 미디어라 내가 잡혀갔으면 채널A, TV조선 사장들 다 구속돼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문재인이 NL을 팔아먹지 않았다라는, 노무현이 NL을 팔아먹지 않았다라는 거 김장수가 인정해줬잖아. 언론이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판하는 것도 징역 3개월이면 채널A, TV조선은 그 NLL을 노무현이 판 적이 없는데 NLL을 노무현이 팔아먹었다. 문재인이 책임져라. 그렇게 방송해서 국민들을 속여먹었잖아. 그래서 국민들이 박근혜 찍어준 거 아니야. 진짜 노무현이 NLL 팔아먹고 정말 국정원 여직원 댓글 안 다른 줄 알고 찍어줬는데 다 거짓말이었어. 그럼 채널A, TV조선 구속돼야지. 안 그래? 나는 사실만 말해도 징역 6개월인데 허위사실 유포한 것들 감옥 가야지. 세월호 사건 때 전원 구조 오보낸 언론사들 누가 책임졌어? 세월호 그 배에 갇혀있는, 배에 탄 승객들 전원 구조 누가 책임졌어? 그 뒤에 3일 동안 500명의 잠수사가 구조활동 중이다. 그거 다 허위사실이었어. 그거 누가 책임졌어? 그래놓고 누구더러 허위사실이야. 누구더러. 이것들이 진짜 해보자는 거야? 우리도 채널A, TV조선, 그래 우리 그렇게 합시다. 채널A, TV조선에서 이제까지 허위사실 보도한 거 그거 전부 다 국민들이 서명운동 해가지고 그거 고발하자고. 이제까지 채널A, TV조선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보도한 내용들 그거 전부 모아서 싹 고소하자고. 우리도 고발하는 거야 우리. 자, 지금부터요 우리 채널A, TV조선이 이제까지 허위사실 유포한 거 공개적으로 공표했던 거 대표적으로 뭐? 이석기 변장 도피 중 그거부터 고발하자고. 그거부터 시작해서 나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 그리고 이제까지 뭐 저기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기타 등등 허위사실을 패널의 입으로 그냥 내보낸 거 그거 방송 편성 책임이야. 방송 편성 책임이라고. 그거 싹 다 모으자고. 모아서 대전을 벌이는 거야. 어차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한 번 죽는 건데 붙어서 싸우다가 죽자고 우리. 자, 그 다음에요. 지금 조희연 판결 나왔어요? 조희연 판결 나왔어? 아직 안 나왔네요. 예. 나오면 얘기합시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어. 지금 내년 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사법부와 검찰은 국민들 때려잡기. 여러분 그거 들었어요? 권영국 변호사도 지금 구속됐던가 그렇지.
재판 중이야, 권영국 변호사가. 권영국 변호사도 무슨 불법 시위를 했다고. 그거 찾아봅시다. 권영국 변호사. 좋아. 한번 붙자, 씨. 니네가 주나 내가 주나 한번 해보자. 나는 목숨 걸 거야. 예. 누구더러 허위사실을 유포했대? 경찰 권영국 변호사 재판에도 조작 증거 제출했다. 경찰이 세월호 집회 참가자를 구속하기 위해 대필한 진술서를 복수의 집회 참가자 재판 과정에 공통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회 참가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조작된 증거를 남발한 것이라는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응? 지금요, 국민이 집회를 했다고, 세월호 진상규명하자는 집회를 했다고, 그 집회 참가자들을 불법 폭력 시위를 했다고 구속을 시키고 처벌을 하기 위해서 증거를 제출했는데 경찰이 제출한 게 조작 증거야. 지금 뭐 하자는 거지? 국민을 니들 멋대로 조작한 증거로 구속시키는 거, 이게 어느 나라야? 이게 민주주의야? 대한민국이 너네 거야? 여기가 박씨왕조의 나라냐? 자, 일단 이 얘기 집중하고요. 조 의원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나온 기사를 갖고 오세요. 앞서 지난 4월 18일 세월호 추모 집회 참가자 권모 씨를 구속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진술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경찰은 세월호 집회와 장애차별 철폐 집회에서 막말 논란으로 경질된 종로경찰서 경비과장 진술서를 대필하고 10년 전 경비과장의 도장을 찍었다. 해당 증거는 당일 체포된 비정규직 노동자 강모 씨를 구속 기소하는 과정에서도 증거로 제출됐다. 강 씨는 권 씨와 마찬가지로 지난 4월 22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고, 이 과정에서 당시 종로서 이규환 경비과장의 진술서가 제출됐다. 지난달 14일 1심 재판을 마친 강 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를 검찰이 기소하는 과정에서도 경찰에 의해 위조된 증거가 제출됐다. 야, 이 진짜 미친 나라 아니냐? 어떻게 변호사를 기소하면서 조작된 증거를 들이밀어? 이게 지금 정상이냐고? 즉 4월 18일 세월호 추모 집회 참가를 이유로 구속 기소된 것으로 확인된 이들에게 모두 조작 증거가 사용된 셈이다. 자, 지금 조 의원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조 의원 결과 어떻게 나왔어? 이게 끝이야? 허위사실 공표 인정돼? 선고유예? 왜 선고유예야? 왜 선고를 유예하는데? 왜? 겁나? 지금 말장난하는 거야? 왜 선고를 유예하는데? 선고 유예가 뭐야? 왜 선고를 유예하는데? 저 말이 뭐냐면 조 의원이 인정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헷갈리고 계시는데 조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했다는 뜻이 아니야. 법원이, 고등법원이 조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고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선고는 유예했다. 뭔데? 왜 선고를 유예해?
허위사실 유포를 왜 선고를 유예하는데? 해봐! 선고 유예, 범죄자의 정상을 참작하여 판결의 선고를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까봐, 지금 시간을 일단, 시간차 공격하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선고 나면 다시 하자. 선고 나면 여기부터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야. 선고 유예, 도대체 무슨 선고를 유예했는데, 일단 선고가 날 때까지 기다려. 선고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올 때까지. 그래서 내가 우리 방에서 속보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아무 내용도 없이 속보를 올린다니까? 그런데 이게요, 잘 들어봐요. 지금 봐봐. 내용 있어? 냉무야, 냉무. 내용 없는 속보를 막 쏴. 그래서 뭐 하는 건데, 그 국민들의 줄기 있는 생각을 막는 거야. 속보를 막 던져가지고, 속보를 막 던져가지고, 국민들이 줄기 있는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조희연 선고 나오기 전에 우리가 뭐 하고 있었어? 권영국 변호사 얘기하고 있었지? 그러면 권영국 변호사 얘기로 돌아가는 거야. 이럴 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내용 없는 선고에 넘어가지 말고, 잠깐만. 내용 없는 선고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보던 걸 마저 봐야 돼. 지금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의 모습이야.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라고 집회를 했어. 그런데 그 집회 참가자들을 마구잡이로 구속을 하고 기소를 하고 재판을 했어. 그런데 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증거가 제출됐어. 여러분, 이거는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옛날에 그 박정희 전두환 때, 이승만 때는 재판도 없었어. 이승만 때는 재판도 없고 그냥 죽였어. 쟤 빨갱이에요. 그럼 그 자리에서 쏴 죽였다니까?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서로 총 쏴 죽이라 그러고 서북청년단 돌아다니면서 그런 짓을 했어. 부녀자를 강간하고. 그게 이승만 시대였어. 그러다가 박정희 전두환 시대가 되면 어떻게 했냐? 고문을 해. 왜냐면 미국에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고문을 해요. 고문을 해가지고 간첩이라는 자백을 할 때까지 고문하는 거야. 70일씩, 40일씩, 20며칠씩 간첩이라고 인정할 때까지 고문을 해. 근데 그럼 간첩이라고 인정을 했으면 간첩 증언에 맞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증거가 없어. 그래도 고문을 해. 고문을 해서 그 고문한 내용을 가지고 자백을 했으니까 재판에 기소를 해. 그래서 재판에서 얘 빨갱이고 간첩이다. 그렇게 사형 선고를 했어. 대표적인 사건 찾아드릴게요. 이거 또 뭐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또 지랄할까봐. 인혁당 사건. 이게 구글에서는 주로 이런 것만 나오네요. 여기 있다. 여러분이 인민혁명당 사건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런데 일단 사전으로 나온 걸로 한번 보자. 사전에서 뭐라고 나왔는지. 인혁당 사건. 유신 정권 당시, 즉 박정희 때죠. 유신 정권 당시 정치 권력에 종속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불법이 낳은 대표적인 사법살인 사건으로 시기에 따라 1차 인혁당 사건과 2차 인혁당 사건으로 구분된다.
박정희 때 2번의 인혁당 사건이 있었던 거야. 64년에 한 번, 74년에 한 번. 그 중에 사형 선고는 74년에 있었던 거예요. 인혁당이란 이름이 세상에 등장한 것은 64년과 74년 두 차례다. 1차 인혁당 사건은 64년 김영욱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북괴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 지하조직으로 국가 변란을 획책한 인민혁명당 사건을 적발, 일당 57명 중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 중에 있다고 발표하면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이 1차 인혁당 사건이 있은 지 10년이 흐른 74년 4월, 2차 인혁당 사건으로 더 잘 알려진 소위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74년 유신반대 투쟁을 벌였던 민청학년,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을 수사하면서 배후 조종 세력으로 인혁당 재건이를 지목, 이를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한내 지하 조직이라고 규정한 사건이다. 74년 4월 25일 중앙정보부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 재건이 조직이 민청학년의 배후에서 학생 시위를 조종하고 정부 전복과 노동자, 농민에 의한 정부 수립을 기도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한편 1974년은 유신 2년째로 제야단체 학원가의 반체제 데모가 잇따르고 일부 언론인, 교수, 종교인, 제야 인사들이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개헌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유신체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던 시기였다. 민주주의를 외쳤던 사람들을 그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란 이름으로 잡아넣은 사건이에요. 미치겠지? 부끄럽지? 중앙정보부의 발표 이후 민청학년 1024명이 연루된 인혁당 재건이 및 민청학년 사건에서 253명이 구속 송치됐고, 이 가운데 인혁당 관련자 21명, 민청학년 관련자 27명 등 180여 명이 긴급조치 4호, 국가보안법 내란 예비음모, 내란 선동죄 등의 죄명으로 비상 보통 군법회의에 기소됐다. 이 뭐 하는 짓이냐고. 왜 민간인을 군법회의에 기소를 해? 그리고 75년 2월에 이철, 김지아 등 민청학년 관계자들 대부분은 감형 또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지만, 대법원은 75년 4월 8일 도혜종 등 인혁당 재건이 관련자 8명에 대한 사형을 확정했다. 그리고 국방부는 판결 18시간 만에 기습적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그러나 관련자 혐의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데다 조사 과정 중 고문 사실까지 밝혀져 민주화운동 탄압을 위한 유신 정권의 용공 조작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의문사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2002년 9월 12일 인혁당 사건에 대해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이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당시 중앙정보부가 도혜종 씨 등 23명에 대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인민혁명당 재건이를 구성, 학생들을 배후 조종하고 국가전복을 꾀했다고 발표했지만 조사 결과 이를 입증할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으며, 혐의는 모두 피의자 신문 조서와 진술 조서 위조를 통해 조작됐음이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이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특히 인혁당 재건이 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혁당 사건 유족들은 인혁당 사건이 고문 등에 의해 조작됐다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그해 12월 법원에 재심 청구를 했다. 재판부는 2003년 9월 11월 두 차례 심리를 연 뒤 기록 검토 등을 이유로 심리를 미뤄오다가 1년 8개월 만인 2005년 7월에 심리를 재개했고, 2007년 서울중앙지법은 인혁당 재건이 사건 관련 8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상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자체 조사 결과 인혁당 사건이 박정희 대통령의 자의적 요구에 의해 미리 수사 방향이 결정돼 집행된 것이라고 2005년 12월에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64년 1차 인민혁명당 당시 반국가 단체라고 발표된 인혁당은 서클 수준의 단체였으며, 수사 과정에서 각종 고문이 자행됐다는 점이 인정됐다. 그리고 2차 인혁당 사건의 중심이었던 인혁당 재건이는 실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 1월 23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인민혁명당 사건이 수사당국의 가혹한 고문에 의해 조작됐고, 이 사건 관련자들의 행위가 민주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민주화운동이라고 판단돼 관련자 16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1차 인혁당 사건의 피고인들과 유족들이 2011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9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뒤 같은 해 11월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대법원이 15년 5월 도혜종 씨 등 1차 인혁당 사건 연루자 9명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1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게 대한민국의 역사야. 박정희가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자들을 인민혁명당 사건이라고 거짓 사건을 조작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였던 사건이에요. 고문하고 사형을 선고를 하고 그걸로 죽였던 사건이야. 이게 처음이 아니야. 알고 있어요? 예. 조희연 교육감 선고 결과 알고 있어요? 아, 짜증나, 진짜. 자, 뭐래? 망치부위만 봐.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 본인한테 100억 주면 지금 이 방송 끄고 당장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할 거면서 본인이 봤을 때도 본인 인생이 족같으니까 지금 정부 욕하고 그러는 거 다 아는 사실. 그래. 우리 방금고마, 너 혹시 박근혜야? 일단 100억을 갖고 와봐. 100억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얘기해. 그리고 네가 말한 거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책임져. 일단 박근혜가 100억 준 다음에 얘기하자고. 뭐 니네 집에 황금 소 있다 뭐 이런 얘기는 그거 헛소리고. 자, 요거 캡처해 주세요. 예. 얘 말은 캡처해 주시고요. 네. 일단 박근혜가 100억 주면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할게. 박근혜가 100억 주면 그걸로 내가 대선 출마해야 되겠다. 내가 아예 내년에 전과 14번을 확 채워버릴까 생각 중이야. 내년에 선거법으로 전과 14번을 확 채워버릴까. 그래서 떨어뜨려야 될 놈, 붙여야 될 놈 확 발표해버리고 전과 14번 채워서 다음 대선에 그냥 출마해버릴까. 그래서 경상도 강원도의 동부지역에서만 계속 방송하고 다닐까. 그 생각도 하고 있어. 예. 요거 캡처 떴죠? 법정에서 보자. 네 인생이 족같다고 남의 인생도 족같다는 편견을 버려. 자. 여러분 집중하세요. 이거 봐. 얘네들이 지금 굉장히 당황한 거야. 나는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조희연이 유죄면 박근혜도 유죄야. 조희연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질문을 했어. 그걸로 지금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어. 그런데 2심에 선고를 유예한대. 뭐야? 왜 선고를 유예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왜 밝히지 않고 왜 선고를 유예하는 거야? 허위사실 유포는 맞아? 허위사실 유포가 맞으면 유죄 판결 해보지 왜? 겁나지? 조희연이 유죄면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뜻을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언론에 나온 걸 질문만 해도 유죄면 언론에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단 증거가 없다는 얘기를 온 국민이 지켜보는 TV 토론에서 뻔뻔하게 마치 사실인 양 얘기했던 박근혜는 당선 무효지. 안 그래? 조희연이 700만 원이면 박근혜는 7천만 원이지. 그게 민주주의 국가지. 죄를 지었으면 똑같이 처벌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야. 죄를 졌으면 똑같이 처벌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야. 그게 법 앞에 평등이야. 왜 모든 나라에 법을 상징하는 동상이 눈을 가리고 있는지 알아? 상대방이 누군지 가리지 않고 그의 죄의 무게를 따져서 공정한 판결하겠다. 그래서 눈 가리고 저울 들고 있는 거야. 그게 민주국가의 상징이야. 조희연이 언론에 나온 거 질문한 게 허위사실 유포면 온 국민이 지켜보는 TV 토론에서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단 증거는 없는 걸로 나왔지만 이라는 거짓말에 대해서 박근혜도 책임을 져야지.
내 말이 맞아 틀려? 어? 나는 사실을 말해서 징역 6개월이야. 그러면 박근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대통령이 됐어. 내가 사실을 유포해서 징역 6개월이야. 김무성, 박근혜 선거 캠프, 너네 일제히 거짓말했잖아. 대통령 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쳐. 김무성은 왜 처벌 안 해? NLL 팔아먹었다고 거짓말한 거 왜 처벌 안 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처하고, 아니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출마 못하게 해야지.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이 이래? 힘없는 서민은 유죄고 박근혜 빠돌이들은 무죄냐? 국민이 그렇게 우습게 보여? 여러분, 조희연이 유죄면 박근혜도 유죄다. 모든 댓글에 그렇게 달아주세요. 여러분 무슨 본인을 표시하는 거 세월호 잊지 맙시다 밑에 조희연이 유죄면 박근혜도 유죄다. 써붙여서 널리 알려야 돼. 나는 사실을 말해서 징역 6개월이야.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그게 너무 추웠어. 그게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2012년 겨울 찾아봐. 몇십 년 만에 오는 한파였어. 방 안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서 병에 넣고 잠을 자면 창가에 있던 물이 꽁꽁 얼어 다음날. 화장실 물이 얼어 터져가지고 매일 아침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화장실 녹여야 쓸 수 있었어. 감옥에서는 낮 동안에 불 안 들어와. 새벽에 잠깐 들어온 불로 그걸로 하루 종일 지내야 돼. 내가 애 둘을 잃고 산후조리를 못해갖고 산후풍을 앓았어. 나는 한여름에 26도 이상일 때만 양말을 벗을 수 있어. 26도 이하면 뼈가 쪼개지는 듯한 추위 때문에 나는 늘 수면 양말을 신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감옥에는 수면 양말이 반입이 안 돼. 수면 양말로 자살한다고. 그래서 면 양말 2개씩 3개씩 신어봤자 소용이 없어. 나 그렇게 그 감옥을 지내왔어. 그건 내가 다 견딜 수 있었어. 그런데 내 딸이 나 감옥에 있을 때 한 달 동안 그렇게 잘 지내던 딸이 나를 처음으로 안아볼 수 있었던 날 맨바닥에 주저앉아서 내 몸에서 떨어지질 않는 거야. 근데 걔네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 그 다음 모임부터 딸이 나를 안지 못하게 했어. 범죄자들이 신체 접촉을 통해서 범죄 증거를 무슨 약 같은 거 주고받는다고? 내 딸을 2번째 면회부터 내 옆에 못 오게 하는 거야. 나 그런 일 겪은 사람이야. 내가 이제 두려울 게 있는 줄 알아? 그런데 그런 내 딸한테 온갖 잡소리 한 게 그게 국정원 직원이래. 그런데 그 국정원 직원이 아직도 처벌을 안 받았어. 그런데 그 국정원 직원이 처벌을 안 받아서 내가 국정원에다 민사소송 걸은 거 그거 나한테 불리한 판결을 내리겠다고 법원에서 재판을 서두르고 있어. 나더러 그 재판 비용을 물어내래. 얼마가 나올지 모른대. 지금 해보자는 거지? 억대 연봉을 쳐받으면서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성적인 성폭력 악플을 달아놓고 아직도 국정원 직원으로 일을 해요. 형사 처벌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놈들이 하나도 아니고 2명씩 2명 이상이 그런 짓을 했는데 국정원에서는 나한테 지네들이 손해를 봤다고 도리어 물어내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대. 지금 해보자는 거야? 내가 국정원 앞에서 분신이라도 할까? 생방송으로 내가 분신이라도 한번 해? 뭐 하자는 거야? 왜 국정원 직원 처벌을 안 해? 뭐라 그랬어 박근혜가 선거 때?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해서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해서 철저히 처벌한댔지. 왜 국정원 직원은 처벌 안 해? 어디다 대고 허위사실 유포라고 고소한다는 방송을 하고 지랄들이야. 제보를 받습니다.
채널A TV조선에서 이제까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내용, 그거 영상으로 떠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누가 더 허위사실을 많이 얘기했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이거 채널A TV조선의 허위사실 건수, 이거 우리 국민들 통계 한번 내자고요. 텔레그램으로 보내주세요. 채널A TV조선에서 이제까지 보도 나온 것 중에 사실과 달랐던 내용,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가 있었는지 그것까지 확인해주세요.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이거 문제 제기를 합시다. 무슨 함정? 무슨 함정? 어? 채널A TV조선의 허위사실 보도 내용을 모집하는 게 함정이야? 무슨 함정인데? 어? 아니 그니까 무슨 함정이냐고. 채널A TV조선의 허위사실 내용을 모으자는 게 함정이야? 우린 정확히 알고 있어. 이석기 변장 도피 중. 어? 이석기 변장 도피 중. 그거 명백한 허위사실이었죠? 그 순간 이석기가 국회에서 회의하고 있었죠? 또 채널A TV조선의 명백한 허위사실, 세월호 전원구조, 500명 잠수사 구조활동, 우리가 아는 것만도 수두룩해. 어? 노무현이 NLL 팔아먹었다. 이제까지 그 패널들이 했던 말들, 그런 내용들, 그 허위사실 유포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관련 뉴스, 관련 영상 저한테 보내주세요. 뭐? 허위사실 유포로 나를 고소해? 여러분, 조희연이 유죄면 박근혜도 유죄입니다. 잊지 마세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우린 세월호에서 아이들이 죽어가는 걸 자기네들이 동영상으로 찍은 걸 확인했습니다. 이미 80도 90도 기울고 있는 배에서 단원고 학생들은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이러니까 우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지금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구명조끼 입고 나가자. 그런 애들한테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그 애들이 다 죽었어. 그때 가만히 있었던 애들 다 죽었어. 250명이 다 죽었어. 이젠 가만히 있지 말아야 돼요. 우리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 애들이 뭘 보겠어. 또 우리 애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만히 있다 죽어가는 걸 지켜봐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배 타고 수학여행 가는 거 아직도 진행되고 있어요. 학부모들이 반대해서 실제로 배를 타고 간 애들이 별로 없지만 학부모들이 힘없는 애들은 배 타고 가야 될 수 있어요.